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부 디지털로 절여집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교육 환경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정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좀 안타깝다. 뭔가 행복하거나 할 때 도파민이라는 게 물질이 뇌에서 나오는데 영상이나 산책 같은 걸 할 때 6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친구랑 문자를 보내거나 애인하고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던가 연락을 한다던가 하면은 120 정도가 나옵니다. 2배가 나와요. 근데 직장인들이 월급 받을 때 얼마 받는지 아세요? 도파민 수치 얼마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잔고에서 바로 빠져나가니까 아, 그거는 이제 도파민이 원장 입장이고 그런가요? 월급을 받을 때의 도파민 수치는 150이에요. 150. 네. 스마트폰 기기 그걸 사용할 때 또는 게임 같은 거에 중독되는 그런 증상이 나올 때 도파민이 몇이 나와요? 175 정도 나옵니다. 175.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회사를 가서 월급을 받는 150보다 25가 높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 엄마가 받는 월급보다 많은 도파민 수치를 뇌에서 분비시켜요. 굉장히 자극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부모님들이 말하는 다른 놀이라든가 다른 자극 같은 게 귀에 들어오질 않죠.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다 스마트 기기를 써요. 심지어는 그렇죠. 가정 방문 학습까지도 네. 스마트 기기를 맞습니다. 씁니다. 아이들은 그걸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은 스크린에 띄우고 또 전자칠판과 연동되는 탭을 써가지고 아이들은 전부 디지털로 절여집니다. 집에서도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학교 가서 스마트폰을 또 써요. 근데 학원들까지도 정부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학습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스마트 기기의 시험을 보고 스마트 기기에 기록된 점수가 부모님들께 디지털로 전송이 돼요. 디지털 기기가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부작용들이 뇌파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매스컴퓨터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뭐 후두엽만 자극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뇌가 정지된 상태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매체로 아이들이 집중을 할 때 우리 애는 집중력이 상당하구나 이렇게 또 왜곡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뇌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집중력이랑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학습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그냥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일률 편차적으로 그냥 슉 연습시키고 따라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게다가 이게 모든 평가도 그렇고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선생님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어차피 기계에서 다 자동적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말 수치와 데이터를 엄마들한테 보내서 상담을 하는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관리자거든요. 왜 결과가 안 좋은지 그런 그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인지 사실은 교육의 본질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교육 환경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아이들 가르치고 정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좀 안타깝다. 아이들이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 학습의 단계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학습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사이사이에서 조금씩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별적 학습 목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패드나 관리자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케어해줄 수가 없다라는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렇죠. 그냥. 우리 아이는 같은 레벨 1을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아이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조금 더 부수적인 숙제를 주든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과거 학창시절에 영어 리스닝도 그거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해서 원어민이 하는 말을 다 이해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긴 하잖아요. 도중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동화책을 읽을 때 각 문장마다 주인공이 무엇인지 수수께끼처럼 활동을 해서 한 2주 정도만 도와주시면 금방 개념을 잡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관리자가 아니고 정말 선생님이 할 수 있죠. 하이테크는 하이엔드로 이어지죠. 하지만 하이엔드를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의 감성, 휴먼 터치예요. 우리가 교육하는 디지털은 결국에는 AI의 영역인 거죠. 타 학원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는 계기가 이제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하는 패드를 포함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1년을 공부하든 2년을 공부하든
거의 무의 상태로 학원에 온다. 갑자기 학원에 찾아오면 솔직히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형님들이 있다면 최소한 디지털 기기가 없는 아날로그 방식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는 고수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걸 좀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떤 환경이 우리 아이한테 맞을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부모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기술 발전 좋죠. 편하죠. 과연 누구를 위한 디지털인가요? 사용 주체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고 디지털인가요? 아니면 그 플랫폼과 컨텐츠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운 그쵸. 목적의 기술 발전인가요?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맞아요.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위험성을 어머님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현명하게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이점만 얻어가고 나쁜 점은 피할 수 있는지 충분히 그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